서울대 정문 앞 검은 벤츠 7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한 여학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름한 운동화를 신은 여학생. 밤샘 공부로 퀭한 얼굴. 그 앞에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아빠다.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밥집 아저씨?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며칠 전까지 새벽마다 판주를 사가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그녀를 딸이라 부르는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아침 8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캠퍼스 안쪽으로 향하는 학생들, 커피를 손에 든 채 교재를 넘기는 학생들,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문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몇 학생들만 고개를 돌렸는데요. 곧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정문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4대, 결국 7대의 검은 벤츠가 일렬로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차량 행렬을 지켜봤죠. 누군가 속삭였어요. 총장실 가나?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차량을 따라 움직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7대의 벤츠 행렬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량들이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멈췄어요. 거의 동시에 차 문들이 열렸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체격, 비슷한 표정, 비슷한 움직임이었어요. 경호원들이 분명했죠. 그중 가장 앞 차량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은 명품 브랜드였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된 품위가 느껴졌죠. 회색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요. 경호원들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학생들도 있었죠.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 맞나 봐. 어디 회사?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은 총장실로 향하지 않았어요. 행정관으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광장 한쪽 벤치에 앉아있는 여학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손짓으로 제지했죠. 여기서 기다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경호원들은 멈춰 섰습니다. 남성은 혼자 여학생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학생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운동화. 이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밑창은 닳아서 옆면이 벌어져 있었죠. 청바지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은 약간 헤어져 있었어요. 후드티는 소매 끝이 풀려 있었죠. 목 부분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분명 몇 년은 입은 옷이었어요. 여학생은 무릎 위에 두툼한 의학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밤샘 공부의 흔적이 역력했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 동안 제대로 감지 못한 듯 기름기가 돌았어요. 손엔 편의점 삼각김밥 포장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죠. 아침 식사를 그걸로 해결한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 여학생 앞 2미터쯤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여학생을 바라봤어요. 눈빛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움,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결연함. 여학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교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남성이 한 걸음 더 다가갔죠. 그제야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여학생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교재가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쿵소리와 함께 페이지들이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앞에 선 남성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성의 입이 천천히 열렸죠. 윤서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경호원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죠. 남성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정장 바지가 바닥에 닿았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와 눈높이를 맞춘 채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빠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저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며칠 전까지 자신에게 김밥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김밥집에 와서 김밥 한 줄을 사가던 조용한 단골 손님이었죠. 항상 계산을 정확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가던 예의 바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자신 앞에 서 있었죠. 아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7대의 벤츠를 몰고 와서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와서 서울대 정문을 멈춰 세우고 와서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윤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남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죠. 윤서의 어깨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놀랐지.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윤서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어. 남성의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진짜 아빠인가?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근데 저 여학생 누구야?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한 방울, 두 방울. 처음엔 천천히 흘러내리던 눈물. 곧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여학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물만은 멈출 수 없었죠. 남성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색 손수건이었어요. 윤서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천천히. 괜찮아.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윤서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김밥집 아저씨? 목소리는 떨리고 잠겨 있었죠. 남성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그 아저씨 맞아.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죠. 그리고 내 아빠.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성은 윤서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알아. 내가 혼란스럽다는 거. 하지만 진짜야. 아빠가 늦게 찾아온 거야. 윤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죠.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괜찮아. 그냥 두세요. 다시 윤서를 바라봤죠. 지금 당장 믿지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려는 몸짓이었어요. 저 수업 가야 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수업 가. 하지만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성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새벽마다 김밥을 사가던 그 조용한 단골 손님이 지금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윤서는 김밥집 조리대 앞에 섰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 가게 앞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을 펼쳤습니다. 밥을 얇게 펴바르고 단무지, 당근, 우엉을 올렸어요. 손놀림은 익숙했죠. 이미 2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돌 말아서 썰고 접시에 담아 진열대에 올렸어요. 하나, 둘, 셋. 아침 손님들을 위한 김밥이 쌓여갔죠. 윤서야, 오늘도 일찍 왔네.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학교 수업은 몇 시부터야? 9시요. 그럼 7시까지만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윤서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죠. 새벽 알바는 윤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4시부터 7시까지. 딱 3시간. 그 3시간으로 하루 2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이면 6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죠. 새벽 5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으로 가는 인부 아저씨였어요. 김밥 2줄 주세요. 네, 잠시만요. 윤서가 김밥을 포장했죠. 그 다음은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참치김밥 하나. 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김밥을 사가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6시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윤서가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밥 1줄 주세요. 어떤 김밥으로 드릴까요? 참치요. 네, 잠시만요. 윤서는 참치김밥을 골라 포장했죠. 남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특별한 감정 없이 그저 손님이 점원을 바라보듯 담담한 시선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윤서가 포장된 김밥을 건넸죠. 3,000원입니다. 남자는 정확히 3,000원을 꺼내 건넸어요. 늘 그랬듯이 1,000원짜리 3장. 잔돈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가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남자는 김밥을 들고 나가려다 멈춰섰죠.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윤서는 이미 익숙했죠. 네, 감사합니다.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자는 그제야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의 풍경이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김밥, 똑같은 인사말. 윤서는 그를 예의 바른 단골로만 알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7시가 되었어요. 윤서는 앞치마를 벗었죠. 사장님,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윤서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학교로 가기 위해서였죠.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어요. 어젯밤도 새벽 2시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 김밥집에 왔죠. 잠은 겨우 2시간. 매일이 이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버스는 서울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교정을 걸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죠. 부러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으니까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교재를 꺼냈어요. 오늘 수업 예습을 해야 했죠.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요한 부분을 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누군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저 공부했어요. 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9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졸지 않기 위해서였죠.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노트에 필기하며 집중했어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받아 적었죠.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하지만 윤서는 도서관으로 돌아갔죠.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점심은 이걸로 해결했어요. 1,000원. 가장 저렴한 식사였죠. 김밥을 먹으며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오후 수업 예습을 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오후 수업, 저녁 수업, 모두 끝났습니다. 밤 7시가 되었죠. 윤서는 캠퍼스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과외를 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윤서는 한 집의 초인종을 눌렀죠. 선생님 오셨어요? 중학생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들어갈게. 문이 열렸어요. 윤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오늘 수학 시험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어디 봐볼까? 윤서는 아이 옆에 앉아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어요. 과외가 끝났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아이 엄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10만 원이 들어있었죠. 한 달에 4번. 40만 원. 윤서에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어요. 시계를 봤죠. 이제 편의점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알바 시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어?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죠. 네, 이모.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윤서는 카운터에 섰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일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죠. 가끔 술 취한 손님, 라면을 사러 온 학생, 담배를 사러 온 직장인, 그들을 응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1시, 교대 알바생이 왔어요. 수고했어. 응, 들어가.
윤서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좁은 원룸이었죠.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구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윤서에겐 소중한 공간이었죠.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재를 펼쳤어요.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2시간만 더 공부하면 오늘 계획한 분량이 끝났어요. 형광펜을 들고 다시 줄을 긋기 시작했죠.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 드디어 공부가 끝났습니다. 윤서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눈을 감았죠. 1시간만 자면 다시 김밥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게 윤서의 하루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3개의 알바를 뛰고 학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새벽 3시에 잠드는 삶이었죠.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방학에도 일했죠.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윤서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윤서를 안아주는 꿈이었죠. 윤서야, 고생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 윤서는 꿈속에서 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 윤서는 오늘도 버텼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4시.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죠.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김밥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윤서의 하루는 계속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윤서에겐 아빠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아빠를 모른다는 게 맞았어요. 엄마는 미혼모였죠. 윤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혼자였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어렸을 때 윤서가 물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윤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그게 엄마의 대답이었어요.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슬퍼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죠. 윤서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서야,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12살 되던 해,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새아빠가 생긴 거죠. 윤서야, 인사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새아빠를 올려다봤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자였죠. 잘 부탁해. 새아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새아빠는 친절했어요. 윤서에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죠.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어요. 윤서도 기뻤죠. 엄마가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새아빠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죠. 그러다 점점 자주,
매일 밤 집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끄러워. 새아빠가 소리쳤죠. 윤서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 새아빠의 욕설, 무언가 깨지는 소리. 윤서는 떨었어요. 나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엄마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윤서가 물으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윤서는 알았습니다. 새아빠가 그랬다는 걸. 그날부터 윤서는 새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아빠가 잠들 때까지 최대한 늦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집에 들어갔어요. 새아빠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너 학교 끝나고 어디 갔었어? 도서관이요. 윤서가 작게 대답했어요. 도서관? 새아빠가 비웃었죠. 공부나 잘하냐? 네. 네. 새아빠가 일어났습니다.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에요. 윤서는 뒤로 물러났죠. 여보, 그만해요. 엄마가 막아섰습니다. 윤서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이 나서? 새아빠가 엄마를 밀쳤어요. 엄마가 바닥에 넘어졌죠. 엄마. 윤서가 달려갔습니다. 엄마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윤서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새아빠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윤서는 엄마를 방으로 데려갔죠. 문을 닫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윤서가 속삭였어요. 못 나가. 엄마가 고개를 저었죠. 갈 데가 없어. 그래도 윤서야. 엄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모으면 그때 나가자. 윤서는 눈물을 삼켰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엄마는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새아빠가 엄마의 월급을 가져갔거든요. 술 사는데 다 썼죠. 엄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윤서는 걱정됐습니다. 엄마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윤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죠. 선생님들은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서야, 넌 정말 대단해.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성적이면 의대도 가능해. 의대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죠. 응, 내가 원한다면. 그날부터 윤서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 엄마를 치료해주는 것,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새아빠의 폭력이 심해졌어요. 엄마는 병원에 가야 했죠. 우울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아빠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약 먹는다고 나아져? 새아빠가 비웃었습니다. 돈만 낭비하네. 엄마는 약을 숨겨서 먹었어요. 새아빠 몰래. 윤서가 약을 챙겨줬죠. 엄마, 약 먹어야 해. 고마워, 윤서야. 엄마가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무기력해졌죠. 윤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왔어요.
윤서는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죠.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수능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죠. 엄마, 윤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죠.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윤서가 달려갔어요. 엄마를 흔들었죠. 엄마, 일어나.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어요. 119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구급차가 왔습니다. 엄마를 실었어요. 윤서도 함께 탔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윤서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딸이에요. 윤서가 대답했죠. 환자분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정신과 치료가 시급합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입원시켜주세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미성년자는 제가 할게요. 윤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입원 절차가 진행됐어요. 엄마는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죠. 윤서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어요. 윤서야. 엄마. 윤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엄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괜찮아, 엄마. 윤서도 울었어요. 이제 나을 거야. 여기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됐어요. 윤서는 수능을 치렀죠. 시험 보는 내내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합격. 윤서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죠. 축하해, 윤서야. 고마워, 엄마. 이제 내가 엄마 고칠게. 윤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나을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입원비였죠. 새아빠가 병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야 돼? 새아빠가 말했어요. 알아서 해. 윤서는 이를 악물었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김밥집, 오후 과외, 저녁 편의점, 하루 3개를 뛰었어요. 대학 입학금도, 생활비도, 엄마 병원비도 모두 윤서 혼자 감당해야 했죠. 엄마와는 떨어져 지내게 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윤서는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주말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윤서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엄마.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윤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약 잘 먹고 있어요? 응. 얼른 나아야 해요. 알아. 엄마가 윤서의 손을 쓰다듬었죠.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윤서가 웃었습니다. 제가 의사 되면 엄마 꼭 낫게 해줄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엄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버티기 위해, 쉴 틈 없이, 잠잘 틈 없이 살아갔죠.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가 웃는 그날까지, 윤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윤서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6시가 되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죠. 단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가 인사했어요.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잠시만요. 윤서는 참치김밥을 포장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성은 김밥을 받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려던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죠. 새아빠였습니다. 윤서야. 새아빠가 소리쳤어요.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죠.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윤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냐고? 새아빠가 비웃었죠. 내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무슨 병원비. 새아빠가 소리쳤습니다. 병원비를 내가 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보호자잖아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 새아빠가 코웃음 쳤죠. 내가 감히?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영업에 방해가 돼요. 시끄러워. 새아빠가 손을 휘둘렀어요. 진열대 위에 김밥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내가 감히 도망을 쳐? 새아빠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 손을 뻗어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싫어요. 윤서가 뿌리쳤죠. 하지만 새아빠의 힘은 셌습니다. 윤서를 끌어당겼어요. 나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새아빠의 팔을 잡았어요. 단골 중년 남성이었죠.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야, 당신은? 새아빠가 남성을 쳐다봤어요. 관계없는 사람은 비켜. 관계없지 않습니다. 남성이 말했죠. 손님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손님? 새아빠가 비웃었습니다. 얘는 내 딸이야. 딸이라도. 남성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렇게 대할 순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새아빠가 소리쳤죠. 경찰 부르겠습니다. 남성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업 방해와 폭행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새아빠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윤서에게 손을 뻗었죠. 남성이 재빠르게 막아섰습니다. 새아빠와 남성 사이에 서서 윤서를 완전히 가렸어요. 비켜. 새아빠가 남성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죠. 더 이상 행동하시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새아빠는 남성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남성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새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수 없네.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죠. 윤서야, 이게 끝이 아니야. 병원비는 내가 내야 해. 내 엄마잖아.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남성이 무릎을 굽히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남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윤서야, 괜찮아?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윤서가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죠. 남성이 윤서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윤서를 의자에 앉혔어요. 물 좀 드세요. 사장님이 물을 가져왔죠.
윤서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이 흔들렸어요. 남성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김밥들을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님, 안 그러셔도 돼요. 사장님이 말했죠. 괜찮습니다. 남성이 대답했어요. 계속 정리를 도왔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인데. 정리가 끝났습니다. 남성은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저 사람이 자주 오나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여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죠. 아마 누가 말했나 봐요.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또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남성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서에게 건넸어요. 위험한 일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윤서는 명함을 받았어요. 강민호, 대한전자 회장.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강민호가 말했죠. 단골 손님이니까. 윤서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항상 하던 인사말이었죠. 그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윤서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윤서야.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렴. 괜찮아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죠. 일해야 해요. 아니야.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쉬어. 급여는 다 줄게. 윤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짐을 챙겨 가게를 나섰죠.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를 봐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걱정될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윤서야? 엄마가 놀란 표호로 물었죠.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오늘 좀 무서운 일이 있었어.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죠. 새아빠가 김밥집에 온 것, 단골 손님이 막아선 것,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윤서야.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윤서가 엄마를 안았죠. 엄마는 나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새아빠는 다시 올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명함을 꺼내봤어요. 강민호.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어요. 윤서는 명함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할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버텨야 했죠. 엄마를 위해,
자신을 위해 윤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힘내요. 응.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힘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난동 중 새아빠가 소리를 질렀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 엄마 달빛병원 정신과잖아. 내가 보호자야. 김밥집 안에 울려 퍼진 그 말. 강민호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달빛병원. 그 병원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죠. 강민호는 오래전부터 그 병원을 후원해 왔습니다. 정확히는 정신과 병동을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후원해 왔어요. 이유가 있었죠. 강민호의 어머니도 우울증을 앓았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었죠. 결국 우울증이 왔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강민호는 그때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을 돕고 싶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달빛병원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그리고 가끔 병원을 방문했죠. 후원금이 잘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조용히 병원을 찾곤 했습니다. 난동 사건 다음 날, 강민호는 달빛병원으로 향했어요. 새아빠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내 엄마 달빛병원 정신과잖아. 윤서의 엄마가 자신이 후원하는 병원에 있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원장님, 저예요. 강민호가 들어섰죠. 아, 회장님. 원장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강민호는 오랜 후원자였으니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원장님.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환자 한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구 말씀이세요? 정신과 병동에. 강민호가 말을 이었죠. 젊은 환자분 있지 않나요? 딸이 대학생인. 원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 정수진 환자 말씀이신가요? 정수진?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우울증으로 입원 중이신데. 원장이 말했어요. 딸분이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강민호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정수진. 그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 20살에 만나 25까지 사랑했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여자. 회장님, 괜찮으세요?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강민호가 겨우 대답했죠. 그 환자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오래전에.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환자 정보를 검색했죠. 정수진 환자분. 원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나이는 48세. 중증 우울증으로 6개월째 입원 중입니다. 가족관계는 강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보호자로 되어 있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은 윤서. 21살. 강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윤서. 김밥집에서 만난 그 아이. 정수진의 딸이었습니다. 혹시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의 아버지 정보는요? 없네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죠. 미혼모 가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키우셨대요. 강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수진. 자신과 헤어진 후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21년을 키웠죠. 회장님? 원장이 불렀습니다.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원장님,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분의 치료비. 강민호가 말했어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혹시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까요? 유전자 검사요?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윤서와 혈연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딸일 수도 있어서요. 원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환자분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을까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우울증의 유전적 요인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가능합니다. 치료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정수진의 치료 계획이 수정됐어요. 유전적 요인 확인을 위한 검사가 추가됐죠. 환자분,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정수진에게 설명했어요. 우울증이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딸분도 함께 검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윤서도요? 정수진이 물었죠. 네, 가족력 확인을 위해서요. 윤서는 주말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윤서야, 검사 좀 받자. 엄마가 말했어요. 무슨 검사요? 유전자 검사래. 유전자요? 윤서가 고개를 갸웃했죠. 우울증이 유전되는지 보려고. 아, 네. 윤서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체열을 했어요. 간단한 검사였죠. 윤서는 검사가 끝나고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강민호도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검체를 병원으로 보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장이 강민호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릴까요? 네, 가겠습니다. 강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원장이 봉투를 건넸죠.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피검사자 1 강민호, 피검사자 2 윤서, 친자 확률 99.9%.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진짜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회장님, 원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축하드립니다.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어요. 기쁨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죠. 딸을 찾은 기쁨, 그리고 20년을 모르고 산 후회. 정수진이 혼자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미안함. 윤서가 혼자 버텨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이 물었어요. 강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해야죠. 윤서에게. 제가 아빠라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강민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가슴에 안았죠. 이제야 찾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늦어서 정말 미안해.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윤서에게 말해야 한다고. 자신이 아빠라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강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윤서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 내 아빠야라고 말할 순 없었어요. 윤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했죠. 며칠 동안 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윤서 생각뿐이었어요. 김밥집에서 일하는 모습, 퀭한 눈으로 공부하는 모습, 새아빠에게 위협받던 모습, 모든 게 가슴을 아프게 했죠.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강민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진작 정수진을 찾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했죠. 강민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윤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강민호가 말했어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친구는 있는지, 모든 걸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강민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의 하루가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새벽, 김밥집 알바 시작. 7시, 학교로 이동.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과 공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과외.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 알바. 집에 돌아가면 새벽 2시. 그리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살. 이게 무슨... 강민호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다 내 탓이야. 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수진을 지켰어야 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 겁니다. 강민호는 결심했어요. 윤서에게 나타나기로. 하지만 조용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당당하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죠. 비서. 강민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 아침. 강민호가 말했어요. 서울대 정문으로 가는 차량을 준비해. 벤츠 7대. 7대요? 비서가 놀라 물었죠. 네. 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경호팀도 대기시켜. 회장님 무슨 일이? 내 딸을 찾았어. 강민호가 말했어요.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윤서가 내 딸이라고. 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강민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윤서를 만나게 됩니다. 딸에게 아빠라고 말하게 되죠. 과연 윤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겠다는 확신. 윤서를 지키겠다는 확신. 아빠로서 책임지겠다는 확신.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거울을 봤죠. 강민호.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아빠야. 제대로 해. 회사 앞으로 나갔어요. 검은 벤츠 7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경호원들도 도열해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회장님. 비서가 말했어요. 강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대를 향해 출발했죠. 차 안에서 강민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준비한 말은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할 생각이었죠. 서울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들어갑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검은 벤츠 행렬이 정문을 통과했어요. 하나, 둘, 셋, 7대가 모두 들어갔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집중됐어요. 차량들이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멈췄습니다. 강민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야, 중얼거렸죠. 이제야 만나는구나.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강민호가 내렸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윤서는. 그리고 보였어요. 광장 한쪽 벤치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여학생이 윤서였습니다. 강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옮겼죠. 한 걸음, 한 걸음, 윤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오려 했어요. 강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여기서 기다려. 혼자 걸어갔습니다. 윤서 앞 2미터쯤에서 멈췄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진을 닮은 얼굴, 자신의 피를 나눈 딸, 20년을 몰랐던 딸, 눈물이 맺혔어요. 윤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강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윤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밥집. 윤서가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강민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윤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윤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다. 윤서는 얼어붙었어요. 강민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윤서의 어깨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놀랐지.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윤서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어.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20년 동안. 정말 미안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윤서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천천히. 괜찮아.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윤서만 보였으니까요. 믿기지 않지?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내 아빠라는 게,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윤서의 입이 떨렸어요. 어떻게? 겨우 목소리가 나왔죠.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에서.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를 봤어.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지. 결과가 나왔어.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내 딸.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있어.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내 앞에 있잖아. 늦게 와서 미안해. 찾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있어. 윤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강민호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어요. 울어도 돼. 강민호도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그 장면을, 아빠와 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민호가 윤서를 천천히 떼어 놓았어요. 윤서의 얼굴을 바라봤죠.
지금 당장 믿지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강민호가 말했어요.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네. 윤서가 작게 대답했죠. 강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고마워. 그럼 저녁에 보자.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하던 인사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닌 아빠로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강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차로 돌아갔어요. 차에 올라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죠. 윤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꿈을 꾸는 것처럼. 강민호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올라탔죠. 출발합니다, 회장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아빠가 되는 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해야지. 꼭 잘할 거야. 윤서를 위해서. 강민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회장님. 지금 시간 되십니까? 물론입니다. 제 집으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1시간 후, 강민호의 집에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앉으세요. 강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강민호도 마주 앉았어요. 제게 딸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21살.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 엄마가. 강민호가 말했어요. 다른 남자와 재혼했어요. 그 남자가 폭력적입니다.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강민호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정수진과의 과거, 윤서의 상황, 새아빠의 폭력, 김밥집 난동 사건, 모든 것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일단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권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친권이요? 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현재 어머니가 친권자이고 재혼한 남편이 법적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친부로 확인됐으니 친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강민호가 물었죠. 빠르면 1달, 늦으면 석 달 정도. 너무 오래 걸리네요. 강민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요? 강민호가 물었어요. 폭력 행사한 증거가 있습니까? 김밥집 CCTV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여럿 있고요. 좋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하고요. 즉시 진행해 주세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서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강민호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입니다. 아, 회장님. 정수진 환자분 치료. 강민호가 말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해 주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윤서.
강민호가 덧붙였죠. 제 딸인데요. 면회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엄마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윤서와의 첫 식사, 아빠와 딸의 첫 만남. 특별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윤서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했죠. 강민호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좀 해줘. 어디로 예약할까요? 아니, 강민호가 말했어요. 특급 호텔은 안 돼.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럼 어디로? 조용한 한식당. 강민호가 생각하며 말했죠. 분위기 좋고 편안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강민호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셔츠와 바지로. 너무 격식 차리면 윤서가 어색해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봤죠. 긴장하지 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빠답게. 저녁 6시, 강민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북촌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죠.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강민호는 미리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기다렸죠. 시계를 봤어요. 6시 20분, 40분. 윤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요? 혹시 오지 않는 걸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머리는 단정히 빗었습니다. 얼굴도 씻었고요. 늦어서 죄송해요.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앉아. 윤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민호 맞은편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강민호가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이야.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빠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강민호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몰랐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내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몰랐고.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랑했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20살 때 만났지. 첫눈에 반했어. 강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수진과의 만남.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집안의 반대. 재벌가의 외아들과 평범한 가정의 딸.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도망치려고 했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같이 떠나자고 했지. 하지만 내 엄마가 거절했어. 왜요? 나 때문에.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내가 가족과 틀어지는 게 싫었대. 그래서 먼저 떠났어. 연락도 끊고. 윤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찾았어. 강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몇 년 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그러다 결혼했어. 집안에서 정한 사람과.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결국 이혼했지. 그리고 계속 찾았어. 내 엄마를.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내 새아빠가 김밥집에서 난동 부렸잖아. 그때 달빛병원 얘기를 했지. 그 병원은 내가 후원하는 곳이야. 그래서 알아봤어. 정수진이라는 이름을 봤지. 그리고 딸 이름을 봤어.
윤서. 강민호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내 딸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 결과가 나왔어. 99.9%. 너는 내 딸이야.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엄마는 말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아빠 없다고. 아마.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재벌가 아들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리면 내 인생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혼자 키운 거지.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만 힘든 거잖아요. 그래.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 강민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 엄마 치료도 내가 책임질게. 너도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아빠가 다 해결할게. 윤서는 손을 빼려 했어요. 안 돼요. 왜? 전 괜찮아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윤서야. 강민호가 다시 손을 잡았죠.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용기야. 하지만 나는 내 아빠야.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을 못 해줬어. 이제라도 하게 해줘. 제대로 아빠 노릇하게.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호는 윤서를 안았어요. 울어도 돼. 많이 참았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종업원이 노크했어요. 음식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국과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상에 차려졌죠. 먹자.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윤서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강민호도 함께 먹었죠. 아빠와 딸의 첫 식사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민호는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야. 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오늘 아침 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서울대 정문에 나타난 거. 그게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었어. 강민호가 설명했죠.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세상에 당당히 알리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어.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불편?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 딸이 서울대 의대생이라는 게. 윤서는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내일부터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일 거야. 새아빠를 고소할 거고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거야. 윤서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고소요? 그래.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죠. 김밥집 난동. 그건 명백한 폭행이야. CCTV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 하지만 윤서가 말하려 했습니다. 윤서야. 강민호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은 너를 위협했어. 엄마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뭐가? 그 사람이.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을 붙일 거야.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경호원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학교 갈 때도, 알바 갈 때도 항상 옆에 있을 거야. 그건 너무 안 돼.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상 불가야.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바.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만뒀으면 좋겠어. 윤서가 깜짝 놀랐죠. 안 돼요. 왜? 제가 벌어야 해요. 윤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도, 엄마 병원비도, 그건 이제 내가 할게. 강민호가 말했어요. 나는 내 아빠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저는 윤서야. 강민호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넌 학생이야. 공부하는 게 일이지. 하루에 3개 알바 뛰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야. 윤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아요. 작게 말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있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밥집은 계속하고 싶어요. 왜? 사장님이 좋아요. 윤서가 설명했죠.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그만두면 죄송할 것 같아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죠. 김밥집은 계속해. 하지만 다른 알바는 그만두자. 네.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용돈. 강민호가 카드를 꺼냈어요. 이것 써. 윤서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윤서야.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치 용돈이야. 한꺼번에 주는 거지. 윤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카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급하게 쓸 일 있으면서 필요한 거 사고 부담 갖지 마. 윤서는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강민호가 말했어요. 원룸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 지금도 괜찮아요. 원룸이 얼마나 좁은데.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죠. 공부할 공간도 제대로 없잖아. 그래도 아니면 우리 집으로 올래? 강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방도 많고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아. 윤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너무 급한가?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엄마. 엄마는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최고의 치료받게 할 거야. 강민호가 말했어요.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시설. 비용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나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질게. 윤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하지 마. 강민호가 말했죠. 당연한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잠시 후 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집에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윤서가 말했어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안 돼.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죠. 이 시간에 혼자? 절대 안 돼. 하지만 차 대기하고 있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어요. 밖에는 검은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갈까? 강민호가 물었어요. 윤서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예쁘다.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야경이요. 윤서가 말했어요.
맨날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강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작은 것도 윤서에게는 특별한 거였구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앞으로 자주 보자. 강민호가 말했어요. 함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윤서가 말했어요. 강민호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좁은 골목, 어두운 가로등. 여기서 살았구나. 강민호가 중얼거렸죠. 네. 혼자서. 네.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는 윤서를 바라봤어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 강민호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경호원이 올 거야. 학교 같이 가자고. 네. 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돌아서 걸어가다가 다시 뒤돌아봤어요. 강민호가 창문을 내리고 있었죠. 윤서야. 네. 오늘.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딸과 함께 밥 먹어서. 윤서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잘 자. 네, 잘 자요. 윤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민호는 윤서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하고 그제야 차를 출발시켰죠. 집으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민호가 말했어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요. 차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윤서의 원룸 창문을 바라봤어요. 작은 불빛이 보였죠. 저 안에 자신의 딸이 있습니다. 20년을 몰랐던 딸이, 이제 찾은 딸이. 미안해, 윤서야. 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늦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제대로 아빠할게. 평생 지켜줄게. 창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윤서가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어요. 출발합시다. 강민호가 말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원룸을. 하지만 마음만큼은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 곁에. 며칠 후. 강민호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새아빠는 폭행죄로 고소됐어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정수진의 치료팀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이 정수진을 담당했어요. 윤서는 과외와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김밥집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경호원이 윤서를 학교까지 데려다줬죠. 윤서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주말마다 강민호와 윤서는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병원에 함께 가서 정수진을 만났죠. 정수진은 처음 강민호를 봤을 때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진아. 강민호도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강민호와 윤서는 다시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 윤서가 말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이죠. 그래.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밥 한 줄 살까? 네.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아, 윤서야. 그리고 사장님이 강민호를 알아봤죠. 단골 손님.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인사했습니다. 김밥 2줄 주세요. 네.
사장님이 김밥을 포장했어요. 윤서가 받았죠.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김밥을 하나 받아들었어요. 이 집 김밥. 웃으며 말했죠. 여전히 최고네. 윤서도 웃었습니다. 김밥을 건넸어요.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아빠에게 드리는 거예요. 강민호는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마워. 윤서야. 네, 아빠. 윤서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강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활짝 웃었습니다. 사랑해. 저도요. 아빠.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으며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아빠와 딸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윤서였다면 갑자기 나타난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강민호 회장처럼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윤서와 강민호의 이야기. 어떤 결말을 상상하시나요?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